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보 탈출 해부학의 안윤규 대표입니다. 자, 제가 이 초보 탈출 해부학이라는 시스템을 만든 거는 제가 이제 저희 강사님들께 해부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전공자는 괜찮은데 전공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공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해부학에 진짜 쉽게 다가가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눈덩이 효과라는 것을 착안을 했습니다. 가장 쉬운 코어를 만들어놔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이 중심에다가 살을 붙이는 방향으로 해부학을 교육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짜증나고 겁나던 과목이 재미있는 어떤 정보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초보 탈출 해부학인데 이 영상 옛날에 찍어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도 듣고 도움이 됐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영상도 옛날 거다 보니까는 계속 두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길거리 아니라 나가서도 좀 알아봐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막 저희 센터로도 오셔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제대로 한번 찍어놔 봐야겠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찍고요. 더 디테일하고 해부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혹시 조금 더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그때처럼 PDF는 유료로 판매합니다. 네, 유료로 판매하는데 뭐 저렴하게 판매하니까는요. 시간을 좀 절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신 분들은 그냥 영상 보면서 천천히 정리하셔도 시간 있으신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 탈출 해부학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만드느라고 이거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베끼지는 말아주시고, 그래도 적어도 여기 필라테스 칼리지의 안 대표님이 만든 방법에서 배운 거예요 라고 이야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좀 넘어가 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부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배경 지식을 다지고요. 이게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숲을 잡고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이름부터 외우고 이름과 모양을 외웁니다. 네, 친구들 외우듯이 저렇게 생긴 애가 트라페지우스구나, 저렇게 생긴 애가 바이셉스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외워가는 거예요. 이름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지? 어디 사는 친구지? 이렇게 외우는 거죠. 저희도 친구들 처음 만났을 때 1번 이름 홍길동, 고향 어디, 나이 어디, 뭐 취미 뭐 이렇게 외우고 2번 뭐 이렇게 외우지 않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반 친구들 있으면은 이름들 쭉 알다가 이렇게 차근차근 깊어지는 거잖아요, 관계가. 해부학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근데 이거 혼자 생각하면 머리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 어떤 방법? 운동이나 어떤 마사지 아니면 체형 교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은 운동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은 일반인들도 쉽게 배운 다음에 바로 접목할 수 있도록 제가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해부학 영어로 공부해야 되나요? 많은 질문 주시는데요.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영어로 하십시오. 영어가 열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7, 8배는 더 커지는 세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신체의 기본 구성, 배경 지식에는 기본 구성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체에서 위치를 표현하는 용어예요. 이게 우리 한글로 돼 있으면 뭐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가운데 있다, 바깥쪽에 있다면 쉬운데, 이거를 그냥 안테리어, 메디얼 파트, 라테럴 파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다 보니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그냥 단어다 보니까 한번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표현하는 용어를 내가 숙지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용어가 미리 숙지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깨를 구부릴 때 씁니다. 내 전방 삼각근은 우리 어깨 관절을 앞으로 구부릴 때 사용됩니다 라고 배우면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숄더 플렉션은 델토이드, 델토이드 안테리어는 숄더를 플렉션합니다. 이렇게 끝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용어에서 숄더 플렉션을 듣고 이게 어떤 동작인지 바로 유추가 되지 않으면 이 책을 보는 가운데서 암기의 영역으로 가지 않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암기돼야 되고요. 근수축이라는 게 무엇인지, 움직임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도 알고 있어야지 해부학 을 외우는데 도움이 돼요. 그냥 단순히 종이로 페이퍼로 외우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공부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해부학을 공부하는 첫 번째 스텝이고요. 여기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 진행하세요. 신체의 기본 구성입니다. 신체의 기본 구성에서는 우리는 뼈와 관절, 근육, 신경을 생각합니다. 우선 심장도 있고 혈관도 있고 내장기도 있고 많이 다른 서브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운동과 관련된 거 우선 4개부터 정리하고 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나요? 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익숙해지시면 그때 좀 재미삼아서 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세포 수준의 거, 뭐 발생이 어떻게 되고 태아는 어떻게 자라는 몸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가면 원론적으로는 맞기는 맞지만은 학교에서 공부만 하지 않는 이상 이 임상에서 일도 하고 뭐 센터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서 해부학을 조금씩 공부한다라면은 절대적으로 성공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바로 내 마음에 와닿는 것부터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정의하고 넘어갑니다. 뼈는 신체를 지지합니다. 신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신체를 지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좀 이렇게 받쳐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친구는 문어나 낙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낙지도 있고요. 이렇게 코 그리면 문어가 되죠. 그렇죠? 문어도 있고 낙지도 있어요. 자, 이렇게 문어나 낙지는 물속에 있을 때는 아주 모양이 다 형성돼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이 움직이는데 어디 우리 중력이 있는 거 우리 땅 위로 올라오면 얘네들은 호떡처럼 납작하게 탁 바닥에 붙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요. 왜? 뼈가 없기 때문이에요. 뼈가 있으면 근육들이 뼈를 세움으로써 뼈가 이렇게 누르는 압력, 그러니까 중력을 이겨주는 그 힘을 제공을 해주니까는 이 힘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어나 낙지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중력에 대항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뼈는 움직임, 무브먼트에 있어서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구나. 중력을 이기는 기본 토대. 다시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적어 놓을게요. 적으셔야 돼요. 요 옆에다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중력을 이기는 기본 토대라고 정리 하나 해주세요. 그게 뼈입니다. 자, 그러면 뼈가 다쳤을 때 운동, 재활, 마사지 등등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운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뼈가 다친 거는 기다려야 돼요. 요거는 의사 선생님의 영역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건 조인트, 관절 옆에다 적어 놓습니다. 관절은 조인트 조인트 아이고 죄송해요. 중요하죠. 조인트라고 옆에 적어 놔주시고요. 가로치고 적어 놓고요. 자, 그럼 우리는 조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기 제가 정의를 딱 해놨어요. 뼈와 뼈가 만나는 곳을 말해요. 자, 저거 기억하셔야 돼요. 뼈와 뼈가 만나는 곳이 바로 관절이고요. 이 관절은 크게 2가지 역할을 합니다. 2가지 역할은 무엇이냐? 되게 중요합니다. 요 앞에 1번, 요 앞에 2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거예요. 뼈와 뼈를 연결한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움직임 발생의 주체다. 그러니까 무브먼트.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셔야지. 움직임은 관절에서 나오는데 관절은 이런 역할을 한다. 뼈와 뼈가 만납니다. 뼈와 뼈가 만나는데 2가지 역할. 1은 연결, 2는 움직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관절은 이렇게 2가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결과 움직임. 근데 이걸 우리가 연결과 움직임을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연결을 stability, 안정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저는. 그쵸? 그리고 움직임이라는 것은 mobility, 가동성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절은 이 2가지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서로 붙어 있는 게 첫 번째예요. 서로 붙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는 가운데 움직임을 가져가 줄 수 있는 구조로 생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몸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은 관절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수십 년을 살다 보면은 수백만 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닳고 해서 아플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운동 전문가의 역할인데, 첫 번째로 관절을 바라볼 때는 이 두 가지로, 이 사람의 연결의 문제인가, 움직임의 문제인가. 그러면 스테빌리티를 증진시키는 거, 모빌리티를 증진시키는 방법. 모빌리티가 스테빌리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나토미가 확장이 되어 가는데, 우선은 이 개념을 잡아둬야지 확장이 되겠죠. 예. 그래서 관절은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자, 다음은 근육을 바라볼 거예요. 근육이란 무엇이냐? 근육은 머슬이죠. MUSCLE. 머슬. 자, 머슬 같은 경우에서는 뭐하냐?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놨죠. 우리 뉴만 선생님이 정리해놨죠. 머슬이란 최종 힘 생성기다. 힘을 발생되는 최종적인 힘 생성기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식은 이것과 같습니다. 뼈가 만나는 부위가 관절이었잖아요. 근육은 한쪽의 뼈에서 시작해서 어나더 뼈, 다른 뼈에서 끝나는 거예요. 같은 뼈에서 이렇게 끝나는 근육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지나가느냐? 관절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뼈와 뼈를 만나서 요 사이에서 이제 얘네들이 수축, 짧아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슥 늘어나면서 하는 수축을 하거나 하면서 이 관절을 움직이게 돼요. 관절이 움직인다는 것은 뼈와 뼈가 만난 부분들이 이렇게 뭔가 움직임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달리기도 하게 되고 우리 멋진 필라테스 동작도 하게 되고, 이렇게 움직이면 어깨 관절이 움직인 거고 여기에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잡아 당긴 거죠. 그쵸? 그래서 근육은 뼈와 뼈에 붙어서 그 사이에 움직임을 만든다. 그로 인해 무엇이 발생된다? 관절의 움직임이 발생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근육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선이 정리되셨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전부냐?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기초임에는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는 신경이에요. 오늘 경찰차가 아주 그냥, 그죠? 네, 왜 이렇게 다니죠? 시끄럽네요. 죄송해요. 자, 신경은 무엇이냐? 움직임 조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근육을 조절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뼈와 관절, 근육에 모두 붙어서 느끼게 해줘요. 감각에. 그리고 움직임을 만들고, 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게 신경계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요렇게. 우리 신경이라는 것은 감각. 우리가 외부에서 감각적인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게 뇌나 중추신경계, 즉 CNS에서 처리를 해주고요. CNS에서 처리한 결과가 운동으로 나오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움직임이 발생되면 이 움직임은 다시 감각이 되고, 이 감각은 다시 CNS를 뭔가 처리하게 만들어주고,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게 우리 몸이거든요. 결국에는 뼈와 관절, 근육 등 우리 몸 안에서 있는 이런 어떤 구조물들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분석할 수가 없죠. 이런 것을 해주는 게 신경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4단계에 걸쳐서 몸이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정보 여러분들이 정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각의 항목들이, 내용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많아지실 거예요.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이 강의를 듣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저는 토대로 이야기들을 계속 확장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이 신경에 대해서 더 배울 게 있고 더 배울 게 있고 더 배울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장 기본은 이 정도 선에서 맞춰 놓는다 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테스트 한번 합니다. 자, 테스트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인풋, 저한테 지금 교육을 들으면서 인풋을 받잖아요. 인풋보다는 아웃풋을 할 때 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요 밑에다가 답을 한번 적어봅니다. 우리 몸의 뼈의 기능은 무엇인지 방금 들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웃풋으로 끄집어냅니다. 만약 모르겠다면 다시 돌아가서 내용들을 정리해 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관절의 역할 2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 2가지라 그랬어요. 이 2가지에 대해서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근육의 역할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테스트 바로 한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경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만약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에다 적으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연습장 같은데 꺼내 놓으시고 하나씩 노트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멈추고 답을 작성해 주세요. 오케이? 자, 다 작성해 보셨죠? 잘 모르겠으면 앞에 강의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저는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뭘부터 볼 거냐? 스텝 1은 본을 봅니다. 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드는데, 얘네들이 우리 로봇처럼 딱딱 이렇게 직각으로 딱 끊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곡선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요. 굉장히 좀 모양이 특색 있고 독특합니다. 여러분들 치킨 뜯어서 먹어보셨죠? 그 뼈 보시면 모양들이 이렇게 약간 비틀어진 것도 있고 휘어진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합쳐졌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같이 뼈를 바라볼 건데요. 자, 근데 뼈가 우리 몸에 몇 개냐? 206개예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해부학이나 뭐게 이게 206개의 뼈를 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오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쵸? 그냥 전화번호 206개 외우겠다라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공 확률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스텝으로는 16개의 뼈를 선택해 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16개의 뼈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16개의 뼈가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내려가서 볼 거예요. 자, 요렇게 16개의 뼈를 먼저 암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것만 알면은 제 오늘 해석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우선 여기서 시작이라고요.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 이게 정말 익숙해져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여기다 살을 점점 더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알아보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선은 여기서 봅니다. 우리 클래비클은 한글로 쇄골 갑니다. 스카플라. 자, 견갑골. 아유, 얘 왜 견갑골. 자, 스터넘은 흉골. 자, 립은 갈비뼈. 네. 자, 휴메러스 우리 상완골. 자, 울라는 이름 척골. 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좀 단어랑 친해지세요. 지금은. 예, 라디우스는 요골. 자, 서비컬 스파인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경추 7개 있습니다. 7개. 자, 토라식. 네, 토라식은 12개. 흉골. 흉추. 흉추예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유르룸바는 요추. 네, 5개 있습니다. 자, 세이크럼은 우리 천골이라고 불리고요. 펠비스, 골반입니다. 피머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 대퇴골. 그 다음 티비아는 경골. 휘볼라는 비골. 카텔라는 슬개골. 네, 이렇게 해서 뼈의 이름이에요. 12개. 클래비클, 스카플라, 스터넘, 립스, 휴메러스, 울라, 라디우스, 서비칼, 소라식, 룸바, 세이크럼, 팔비스, 피머, 티비아, 휘볼라, 파텔라.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들 우선은 이거를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는 각각의 뼈와 모양들 이런 거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게 좀 내 입에서 말하고 듣는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지금 잠깐 멈추시고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2-3번씩. 클래비클, 쇄골, 스카플라, 견갑골. 그래서 이게 우선 귀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영상 보시면서 이거 나 왠지 아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아시겠죠? 지금 잠깐 멈추고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잠깐 읽어보셨나요? 많이 읽어보셨죠? 그럼 이제 익숙해졌다라는 가정하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몸의 뼈예요. 자, 이렇게 지금 뼈로 가져왔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첫 번째로 요게 좀 지저분하니까는 화면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네, 좋아요. 자, 첫 번째 나왔던 클래비클, 쇄골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생긴 뼈가 바로 쇄골입니다. 짜잔.
천천히 한번 눈으로만 익힐게요. 뭐가 어디 있고 근육이 붙었고 이런 거 아직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 내 몸으로 만져지는 여기 있는 이 뼈가 클레비클, 쇄골이구나. 먼저 이거부터 암기합니다. 얘가 왜 쇄골일까요? 네, 이유가 없어요. 네, 저는 안 대표잖아요. 그 이름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냥 지어주신 거거든요. 이것도 뭐 어떤 사람이 얘를 쇄골이라고 부르자, 얘를 클레비클이라고 하자 해서 그냥 클레비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클레비클. 자, 클레비클하고 이렇게 쭉 이어져서 뒤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뼈가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어깨를 위치하는 이 뼈가 스카풀라, 견갑골입니다. 견갑골. 아, 여기가 견갑골이구나.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렇게 앞으로 돌아와서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왔을 때 지금 나눠져서 있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요 파트, 요 안에 있는 요 부위가 바로 흉골, 스터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에 세 번째에 있는 스터넘입니다. 아, 얘가 스터넘이구나, 흉골이구나.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흉골에 붙어 있는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코, 좀 더 줄여야겠어요. 11, 12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나, 둘,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그래서 좌우로 해서 12쌍이 있는 게 갈비뼈예요. 아, 얘는 빼야 돼요. 여기 빼고 좌우로 있는 게 ribs, 갈비뼈. 그래서 아, 얘가 립이구나, 갈비뼈구나, 립, 갈비뼈,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은 휴메러스. 요 팔이에요. 팔뼈, 우리 위에 있는 만져지는 이 팔뼈, 여기를 휴메러스라고 불립니다. 자, 물론 이렇게 다 떼어내가지고 이런 파트가 뭔지, 여기가 뭔지, 여기가 뭔지 이런 거 다 외우면 좋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처음에 힘드니까는 그냥 휴메러스 정도까지만 외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좋죠? 자, 요 정도 외우고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 밑으로 쭉 이어지면은 팔뼈가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손바닥이 앞을 본 상태로 바로 선 상태,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라 그래요. 그때 본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 몸 쪽에 있는 친구가 울라, 척골이고요. 요쪽 몸 바깥쪽에 있는 게 라디우스, 요골입니다. 요 안쪽에 요 라인을 따라 있는 게 울라, 척골, 바깥쪽이 라디우스, 요골, 이렇게 존재되어 있어요. 사실은 손바닥이나 손가락의 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패스합니다. 왜요? 어려우니까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 공부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아까 서비칼 스파인, 경추 볼게요. 경추는 이렇게 가까이 확대하면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얘가 서비컬이에요. 제가 돌리면서 한번 경추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7개의 뼈를 경추라 그런다. 그래서 위에서부터가 C1, C2, C3, C4, C5, 6, 7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7번 디스크다, 뭐 5, 6번 디스크다. 그러면 5, 6번이면 여기 7, 6, 5번과 6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 디스크가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자, 그 다음은 토라식, 흉추입니다. 흉추는 이렇게 갈비뼈가 붙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갈비뼈 12개가 붙어 있는 게 흉추입니다. 자, 흉추 여기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여야 돼요. 10, 11, 12개. 요렇게가 12개의 흉추입니다. 자, 흉추하고 우리 아까 배웠던 스터넘하고 흉골, 흉추, thoracic sternum. 흉골, 흉추. 요 사이에 갈비뼈들이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가슴 우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슴 우리가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기본 구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룸바.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5개.
죄송해요. 마지막 게 아니네요. 여기 하나, 둘, 셋, 5개. 굉장히 크고 딱 봐도 튼튼하게 생겼죠.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은 이렇게 5개의 요추가 있다. 정리되셨나요? 요추 룸바라고 불립니다. 자, 그 다음은 세이크럼은 뭐냐? 여기 보면 인대들 좀 지워줘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큰 인대들, 굉장히 인대가 크죠? 얘네들을 다 지우고 나면은 딱 보이는 요 세모 모양의 뼈, 우리 척추의 뿌리가 되겠죠. 우리가 화분처럼 보면은 골반이 우리 화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이 화분에 요 화분에 나무처럼 척추가 받쳐지고 있어요. 그 쐐기처럼 연결되는 부위를 우리는 세이크럼, 청골이라 그래요. 세이크럼, 청골.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요렇게 돌려서 이쪽 보시면 펠비스예요. 펠비스. 골반, 여러분들이 아시는 골반. 네, 요렇게 골반이 펠비스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죠. 그리고 가장 무겁죠. 그래서 몸의 중심. 그래서 저는 교정이나 몸을 맞출 때는 항상 이 골반을 먼저 생각하고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펠비스 나왔고요. 자, 펠비스 다음에는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 피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꾸 이쪽으로 오네요. 피머는 이렇게 아주 큰 뼈를 우리는 피머, 대퇴골이라 그래요. 골반에 붙어있는 이 부분을 고관절이라고 하고요. 그려지시나요? 내 몸에는 허벅지 쪽, 허벅지 뼈가 되겠죠. 자, 쭉 올라가면은 이제 거의 다 봤네요. 그쵸? 피머 봤으니까 밑에 티비아도 한번 볼게요. 티비아는 무릎 아래에 있는 메인 뼈예요. 두꺼운 애가 가운데 쪽에 있고요. 이 얇은 피불라는 바깥쪽에 있어요. 우리 티비아는 한글로 뭐라 그랬죠? 네, 경골이라 그랬고요. 피불라는 비골입니다. 그래서 경골과 비골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마지막에 귀여운 친구, 우리 여기 파텔라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를 지우면은 나올까요? 같이 없어지네요. 이렇게 무릎을 덮어주고 있는 이 뼈가 파텔라입니다. 파텔라는 슬개골. 각각의 역할과 메카닉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연구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은 몸에 대한 궁금증이 많잖아요. 몸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연구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씩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그로스하게 16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 16개를 외우는 게 될 건데요. 16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스로 봅니다. 자, 머릿속에 그리면서 상상합니다. 클래비클 내 몸 만지면서 여기고 스카플라는 뒤에 스터넘은 가운데. 그래서 내가 암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내가 암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됐으면은 이제 오늘의 강의의 마무리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공부 여러가지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인체를 정리하면은 인체의 기본적인 4가지 파트, 뼈, 관절, 그리고 근육, 신경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아보고 어떻게 해부학을 공부하기 편하게 기본 개념을 외웠으면 오늘은 뼈, 대표뼈 16개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도 계속 이 뼈로 얘기를 해요. 자, 스터넘하고 스터넘, 립 사이에 아니면 휴메러스하고 스카풀라 사이에 있는 근육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우선은 16개의 이름부터, 그리고 아까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었던 부위의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얘네들이 이런 친구네? 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암기가 되셨으면 이제 우리 테스트 봐야죠. 자, 저희 PDF 파일에 있는 테스트 영상, 테스트해 보신 다음에 1번부터 채워보시면 되죠. 요거 알겠죠? 요거는 경추.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 앞면이니까는 앞면에서만 볼 수 있는 데만 포인트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답을 한번 채워봐 주시고, 내가 다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후면에서 채울 수 있는 포인트들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면에서 채울 수 있는 포인트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초보 탈출 해부학의 2026년 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잘하면은 나중에는 더 좋은 버전이 나오겠지만은 계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자료 업로드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근육과 뼈대 그리고 관절에 대해서 오리진 인서션 뭐 이 정도 너브까지는 차근차근히 이 영상 하나로 완성하실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보 탈출 해부학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요. 저희 초보 탈출 해부학 제 거 인스타그램 올려놓을 테니까는 공부하시는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가서 응원의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 태그도 많이 해주시고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